자, 이번 시간엔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,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을 좀 소개해 볼게요. 말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요런 상황이요,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 눈앞에 딱 펼쳐지기 좋은 상황이에요. 딱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. 중요한 순간에.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계산 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 요 공식을 외워두면 좋다는 거거든요. 그럼 이 상황부터 소개를 해볼게요. 포물선,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하고 요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 보이죠? 요런 부분. 의 넓이를 구할 때,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에요. 좀 이따가는 요 공식을 잘 외워두고 그 다음에 그 예제에다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거거든요. 근데 그 전에 이 공식의 출처를 좀 밝힐게요. 이 공식은 어떻게 튀어나오는 공식이냐? 이미 우리 사실 요 면적 구해봐라고 하면 구할 수 있죠. 여기도 마찬가지고. 어떻게 구합니까? 적분하면 돼요.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.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이 X는 알파, X는 베타에서 만난다 치고, 자, 요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?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요 2차 함수씩 갖다 놓고 적분하면 돼요. 자, 근데 적분을 하는데 이 적분 결과가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넓이 값이 나오겠죠?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넓이랑 똑같아질 거고,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적분 결과가 넓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절대값 씌우면 일단 넓이가 되겠죠. 그래서 요 상황은 모두 통용이 되도록 일단 절대값 씌워놨어요. 자, 이렇게 넓이를 구해줄 수 있잖아요. 그죠? 이미 아는 내용이죠. 그런데 요 계산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, 미리.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분 구한 다음에 윗끝 투입 마이너스 아래끝 투입 하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도록 요 공식을 외우자는 거예요.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 유도 과정 한번 보겠지만 근해 공식을 결국 외워가지고 답을 적어버리잖아요. 그거랑 약간 느낌 비슷해요. 중간 과정을 줄이고 그냥 결과를 요 공식에 대입해서 바로 구하자는 거예요, 넓이를. 그런 뉘앙스로 공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요 절대값 안쪽 부분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. 그대로 옮겨왔어요. 지금 요 절대값 안쪽 부분을 그대로 옮겨와서 요식 지금 가정을 하기를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번 만나는 상황이어야 뭐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X는 알파 그리고 X는 베타를 교점 좌표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, 베타 요 X자리에 빠뜨리면 함수값 제로 될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. 알파, 베타를 빠뜨리면 함수값이 제로가 되도록 자, 식을 이렇게 세팅해 줄 수 있죠.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. 2차식. 그리고 나서 최고차항 계수 앞으로 빼내요. 상수. 그리고 식을 쭉 전개해 놓은 다음에 실제 부정적분 구합니다. 부정적분 구해서 윗끝 투입 마이너스 아래끝 투입하고 앞에 있는 계수 잘 챙겨갖고 계산 끝까지 다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끝까지 다 하는 과정에서 항이 좀 여러 개인데다 세제곱이 있기 때문에 살짝 좀 번거롭습니다. 그런데 한번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. 요 유도 과정은 웬만한 참고서에선 다 나와 있어요. 전부 다는 아니더라고요. 근데 웬만한 참고서에선 다 나와 있어요.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서 같은 거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것이고,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계산해보면 요 결과가 나옵니다, 실제로. 그런데 거기다 이제 절대값을 붙여놓으면, 자, 절대값 이렇게 붙여야죠. 어떤 상황에서든 요게 이제 요 부분의 넓이가 될 거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우리가 아까 보던 공식이 돼요. 출처를 밝혔습니다. 실제 이거 계산한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대화의 주제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요 공식을 잘 외워가지고 잘 적용해보자로 대화의 주제가 흘러갑니다. 요 공식의 출처는 밝혔고 이 공식을 잘 외워줘야 되는데 요 공식을 사용할 때는 준비물이 3개 필요해요. 자,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, 지금.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2차 함수식은 보통 문제를 풀면 주어지겠죠. 거기서 최고차항 계수 잘 들고 와야 됩니다. 잘 들고 와요.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이 만나는 그 교점들의 X좌표 잘 들고 와야 돼요.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들을 잘 챙겨 와야 돼요. 근들의 차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. 최고차항 계수 잘 들고 와야 되고 근들의 차를 잘 계산해 와야 돼요. 아시겠죠? 요 식 한번 적어봅시다. 아마 적을 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지 않고 분자 쪽으로 올려가고 적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많이들 하거든요. 많은 선생님들이. 그래서 자, 공식 적어볼게요. 한번 익혀볼 겸. 자, 6분의
이 포물선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실제 구하는 상황이다. 6분의 그 다음에 최고차 함수 잘 보고 들고 와요. 곱하기 그 다음에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이 만나는,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의 차를 들고 와야 돼요. 근의 차를 잘 들고 와서 세제곱을 해줘야 돼요. 그리고 값이 음수인 걸 대비해가지고 절대값까지 씌워버리면 이제 값이 정확히 잘 나오겠죠.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갑자기 이런 부분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이게 6인지 4인지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이 3은 잘 안 헷갈립니다. 잘 안 헷갈려요. 왜냐면은 요 3은 그 2차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할 때 3차 함수 나오거든요. 3차식. 그래서 여기 3이 와 있는 거예요. 자, 유도 과정 잠깐 돌아가서 볼까요? 자, 여기 보면 부정적분 구하다가 보면 3차식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빠뜨리고 빠뜨리다 보면 세제곱이 나오게 돼 있어요. 세제곱은 잘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안 헷갈릴 수 있는데 6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6은 그냥 별 수 없이 그냥 외워야 돼요. 잘 외워야 돼요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봅니다. 6분의 이런 상황에서 넓이 구해야 돼요. 최고 차항계수 잘 들고 와요. 2차 함수식 보고 곱하기, 자,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의 두 근의 차를 잘 계산해서 세제곱을 해서 와요. 그리고 절대값 씌워요.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. 요 넓이를. 자, 여기다 적용해 봅시다. 곡선 요거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죠. 자,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. 방법 1도 적어 볼게요. 방법 1. 자, 그냥 적분하는 거예요. 적분 어떻게 합니까? 어쨌든 간에 이 포물선이 X축하고 만나는 교점 좌표를 알아야 돼요. 그림이 이와 같겠죠. 지금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0과 2에서 만나겠네요. 그죠? 식 보면 딱 0과 2에서 만나는 이런 그림이에요. 지금. 그러니까 0에서 2까지, 자, 그 다음에 뭐 합니까? 이 식 위치 시켜가지고 dx 하면 되죠. 그리고 절대값 취해야 넓이가 되겠죠. 지금은 절대값 취할 필요는 없겠네요.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방지하려면은 적분 결과 음수 나오면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죠. 이렇게 구할 줄 알아야겠죠. 당연히. 자, 당연히 이렇게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요 절차를 부정적분 구하고 위끝 투입 마이너스 아래끝 투입 하기 귀찮으니까 요 공식 외워서 진행해 봅시다. 어떻게 합니까? 6분의. 자, 마이너스 1 보이죠? 들고 와요. 1만 적어도 되겠죠, 사실.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니까. 그리고 나서 요 그래프하고 X축이 만나는 교점,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 0과 2가 딱 보이잖아요. 차를 구해 세제곱해 와요. 그리고 절대값 씌워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3분의 4 나오겠죠?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. 실제 부정적분 구하고 뭐 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이 공식은 외워두면 매우 유용할 수 있어요. 다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. 그거만 짧게 얘기하고 진짜 끝내죠. 지금 포물선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.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 벌어질 수 있잖아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해봐 라고 하면 여기 CD라고 합시다. X좌표를. 적분 구간 CD로 잡고, 자, 적분하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공식이 생각나서 여기다 적용하겠다? 이 CD를 알파 베타 자리에 빠뜨려갖고 적용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져서 안 돼요. 지금 포물선하고 X축으로만 둘러싸인 게 아니고 이상한 선들도 같이 껴있잖아요. 요 공식은 그냥 순전히 포물선하고 X축으로만 둘러싸인 그 부분의 넓이 구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. 아시겠죠? 요 알파 베타는 포물선과 X축이 만나는 교점이에요. 교점의 X좌표예요. 그거 착각하지 맙시다. 이런 데다 막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